안녕하십니까, 이원영입니다. 22장 DNS 서버 관리에서 주네임 서버 설정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네임 서버의 종류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프라이머리 네임 서버라고 하는 주 네임 서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 네임 서버의 백업입니다. 철저하게 백업인데 2차 네임 서버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2차 네임 서버는 주 네임 서버와 내용이 완벽하게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 네임 서버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온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캐시 전용 네임 서버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캐시만 하는 서버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데이터를 가져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원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네임 서버로부터 데이터를 캐시만 해서 연계해주는 서비스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DNS의 구성 요소를 보시게 되면 우선은 이제 DNS 서버 데몬이 있어야겠죠. 프로그램이 있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DNS의 설정 파일, 이 컴퓨레이션 파일이죠. 이 내용을 보고 실제 인점 네임드티가 이제 운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존 데이터베이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도메인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고 존 데이터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도메인이라고 하는 거가 예를 들어서 sun.com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sun.com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자, 요거는 도메인입니다. 이건 도메인이고, 요 안에 예를 들어서, ns라든지, 떠떠떠라든지, 기타 등등등, 많은 네임 서버들이 기존에 서비스를 하는 서버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 서버들의 데이터를 우리가 존 데이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존 데이터다. 그래서 도메인이라고 하는 것과 존 데이터베이스 파일이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구별해서 아셔야 되겠고요. 실제 존 데이터베이스는 컨텐츠, 네임 서버의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임 서버의 내용이다. 자, 그러면은 DNS 서버의 요구사항을 보시게 되면 우선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corp1.com이라고 하는 가상의 도메인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여기서 자, 그러면은 이제 가상의 네임 서버 도메인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그리고 자, 네임 서버의 IP는 192.168.64.3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존 데이터베이스 파일에 템플릿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챕터 22에 DNS 9.gb라는 파일이 있는데 이 파일을 가지고 템플릿으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in.namedD라고 하는 네임 서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의 구성 파일인 namedd.comp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자, 이 파일을 같이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우선은 이제 옵션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장 먼저 들어가 있고요. 기본 구조는 이렇게 이제 구부러진 볼넷킷을 이렇게 막아주고 있고요. 앞뒤로. 그 다음에 세미콜론으로 끝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디렉토리라고 하는 구성이 있는데 이 옵션스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설정이나 이런 로그나 아니면 구성, 기본 전체 그 네임 서버 전체에 해당하는 그런 그 효과를 주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이제 옵션을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의 디렉토리는 var namedD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존 데이터베이스의 위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자, 그 아래 보시게 되면 이제 존을 하나씩 이렇게 쓰는데요. 요게 이제 하나의 존이죠. 자, 존 데이터 중에 요거는 루트 네임 서버입니다. 루트 네임 서버의 타입은 힌트고요. 그 다음에 파일은 namedd.root를 쓴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var namedD라는 디렉토리 안에 namedd.root라고 하는 루트 파일과 관련된 설정 파일이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는 요 안에 있다라는 얘기고요. 타입이 이게 이제 힌트냐. 이거는 이제 루트 네임 서버인 경우에는 무조건 힌트라는 키워드를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아래에 있는 기본적인 이제 우리가 사용할 존부터는 타입이 마스터 서버입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리 서버라는 얘기죠. 프라이머리 마스터. 그래서 제가 만들려고 하는 도메인의 이름이 이겁니다. corp1.com. 자, 그 안에 내용이 자, 타입은 마스터고요. 마스터 혹은 슬레이브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일은 자, corp1.com 이거는 var named 뒤에 corp1.com이 이제 이 파일이 있으면 되겠죠. 이게 좋은 내용이고요. 여기 안에 도메인에 대한 IP 정보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allow dash update none 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키워드니까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저는 corp1.com이라고 하는 도메인을 만들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 부분이 역도메인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IP를 가지고 도메인을 불러올 때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인데시 아르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거꾸로 갑니다. 그래서 192.168.64.3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3이라고 하는 게 있고 in.ptr 이렇게 갑니다. 여기서 타입은 마스터, 파일은 corp1.rzon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건 임의대로 여러분들이 정해줄 수가 있고요. 자, allow dash update none 이거는 자동으로 업데이트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존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자, 하나의 존 기본적으로 이제 최소 4개의 존이 4개의 존이 필요한데 자, 이거는 여러분들 그 잘 아시겠죠? 172.0.0.1 해서 로컬 네임 서버를 의미하고요. 타입은 master, 파일은 뭐 local.zone, allow dash update는 자동으로 업데이트 하지 말라 이런 의미였죠. 그래서 기본 템플릿입니다. 그래서 기본 템플릿이기 때문에 자, 이 파일을 써 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존 데이터베이스 파일의 내용을 이제 살펴볼 건데 여기서 앞에 보시게 되면 자, 이런 것이 이제 존 데이터베이스 파일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 안에 있는 뭐 이런 값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뭐 in, 뭐 ns 뭐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먼저 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SOA 레코드라고 하는 것은 Start of Authority라고 해서 존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존의 시작을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뒤에 실제 예제를 보시면 아마 좀 더 이해가 될 건데 자, A 레코드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기본이죠. 도메인 이름을 IP 주소로 매핑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자, CName은 별명을 만들어주는 Canonical Name이라고 하고 있고요. NS는 네임 서버 지정, PTR은 역지리 지정, MX는 메일 지정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쿼리 할 때 setQ는 A, setQ는 뭐 NS, setQ는 PTR, setQ는 MX 이런 것들을 한 것이 존 데이터베이스 안에 내용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걸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존 데이터베이스 파일 안에 내용 들어가면 뭐 $TTL 자, 이거는 이제 TTL이고요. TTL은 데이터에 대한 캐시 시간이다. 언제까지 익스파이어 할 수 있는 시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세미콜론은 여기서는 이제 주석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골뱅이는 자, 요거는 이제 도메인입니다. 도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앞에서 이제 etc 밑에 named.comp에서 쓴 존이라고 하는 요 부분을 이제 확장해서 갖다 쓰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in이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 클래스 요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in은 그냥 통상 인터넷 클래스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SOA라고 하는 것은 Start of Authority다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존 데이터베이스의 시작을 알린다라고 되어 있고요. ns.corp1.com 자, 네임 서버 이름입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자, corp1.zone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TTL이 8시간이죠. 그러니까 이 데이터에 대한 실제 그 타임 아웃 값은 8시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골뱅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겠습니까? 이거는 골뱅이는 자,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자, 예를 들어서 존이 corp1.com이다. 이 부분이 바로 골뱅이입니다.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corp1.com이라고 써도 되는데 이거를 이제 별도로 이제 골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 여기서 이렇게 갖다 썼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인터넷 클래스고 SOA 도메인의 시작이고요. ns1.corp1.com 네임 서버의 이름이 ns1.corp1.com으로 하겠다는 얘기고요. 요 뒤에는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 루트. 근데 여기에 골뱅이가 오면, 여기 이렇게 골뱅이가 오게 되면, 이 골뱅이랑 지금 도메인이랑 축약어가 겹치죠. 그래서 여기서는 특별히 점이라고 해도 인식을 하겠다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root.corp1.com.은 도메인이 아니라 이메일 주소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메일이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아래 serial, refresh, retry, expire, 뭐 ttl. 자, 이러한 값이 있는데 이 값은 뭐랑 관련이 되어 있는 거냐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2차 네임 서버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2차 네임 서버가 관련이 있는 건데, 만약에 네임 서버가 이제 1차가 있고 2차가 있고 이렇게 두 개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의미가 있는 시간입니다.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앞에 있는 시리얼은 뭐냐면, 요거는, 자, 요 2차 네임 서버는 1차 네임 서버의 완벽한 백업이라고 그랬죠. 백업본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백업본인데, 백업본이라면 원본에서 데이터를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2차 네임 서버가 1차 네임 서버한테, 너 뭐 변한 거 없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 간격이 리프레시다라고 보시면 돼요. 12H는 12hour니까 하루에 두 번. 자, 하루에 두 번입니다. 그래서 1일, one day, 하루에 두 번. 자, 1일 하루에 두 번이죠. 가서 물어보죠. 근데 좀 전에 물어봤을 때하고 시리얼이 같으면 결국은 안에 요 데이터가 바뀐 게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갑니다. 그래서 뭐 아무런 데이터 변경 없이 이걸 우리가 존 트랜스퍼라고 표현을 하는데 존이 트랜스퍼링 되는 거죠. 1차에서 2차로. 근데 어쨌든 시리얼이 안 바뀌면 바뀐 게 없구나 라고 해서 그냥 무시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retry라고 하는 건데 재시도죠. 자, 여기서 이렇게 리프레시를 하러 갔는데 서버가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어. 자, 그러면 이거는 1 hour죠. H니까 hour입니다. 1시간 간격으로, 자, 1시간 간격으로 계속 이렇게 리트라이를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시간 간격으로 계속 리트라이를 하다가 그거를 1W 일주일, 자, 일주일 동안 했는데도 응답이 없으면 마스터가 죽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 데이터를 expire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그리고 1D는 TTL 값이죠. 이 값을 가져가서 데이터의 alive time이 하루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거는 철저하게 2차 네임 서버와 관련되어 있는 정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이 앞에 도메인을 이렇게 생략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쓰면 이 골뱅이가 여기 안에 이렇게 확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도메인에 해당하는 인터넷 클래스이고 이거의 네임 서버가 ns.conf1.com이다. 이렇게 이제 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in.mx, 자, 10, 이건 프리퍼고요. 그 다음에 mail.conf1.com. 자, 이렇게 되면은 요 도메인에 대한 앞에 이거는 생략이 됐죠. 골뱅이가 생략이 된 거고요. mail.conf1.com의 메일 서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IP에 대해서 여기 보시게 되면 점이 없죠, 뒤에. 그러면 이 골뱅이가 여기 이렇게 확장이 되는 겁니다. 도메인 ns1.conf1.com 이렇게 확장이 되는 것이고요. 아래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그래서 인터넷 클래스, 그 다음에 지리는 A 레코드, 그 다음에 IP. 그래서 도메인을 IP로 엮어주는 게 바로 A 레코드였죠. 근데 여기 보시면 corp1.com에 대한 내용은 없죠. 그래서 여기다가 끝에 점이라고 하는 게 꼭 붙어 있죠. 여기서 여기에 만약에 점이 안 붙어 있으면 이 골뱅이가 붙어서 corp1.com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게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점을 꼭 붙여주시고요. 거기에 해당하는 IP. 그 다음에 뭐 FTP, 메일 전부 다 쓸 수 있고, 뭐 로컬호스트까지.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corp1.com 존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corp1.r 존, 리버스 존이죠. 역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거꾸로 갑니다. 그래서 자, 골뱅이 in SOA까지는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리얼 넘버까지는 똑같습니다. 여기서 가로 열고 가로 닫아줬죠. 이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요거는 2차 네임 서버를 위한 시간이다 라고 했었고, 자, 앞에 아무것도 없으면 이 골뱅이가 이렇게 오는 거라고 했었고요. 인터넷 클래스 네임 서버가 ns1.corp1.com. 자, 끝에 꼭 점이 붙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리버스 존이기 때문에, 자, 리버스 존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되면 64.168.192. 인데시 어드레스, 이게 도메인입니다. 이게 골뱅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골뱅이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여기 3에 붙었어요. 3, 그러면 3.64.168.192. 인데시 어드레스 아르파라고 하는 게 여기 끝에 이렇게 붙는 거죠. 골뱅이로. 그 다음 in ptr,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도메인 IP에 대해서 도메인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로컬 네임 서버를 위한 존은 뭐 기본입니다. 그래서 1번으로 끝났고요. 그 다음에 in ptr 똑같죠? local.conf1.com. 자, 그리고 루트 네임 서버는 인터넷으로 여러분들이 그 파일을 받아오실 수가 있는데요. 네임드 뒤에 가셔서 wget을 하셔가지고요. 자, 여기 보시면 internet.net의 도메인 named.root 여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받아오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받아와시면 이렇게 4개의 파일이 존 이거는 다 어디에 var named 뒤에 있는 겁니다. var named 뒤에다가 이렇게 이제 설정이 된 거죠. 자, 요게 있으면 이제 존 데이터가 완성이 됐고요. 자, 이 파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네임 서버를 시작을 시키시면 되겠죠. 그래서 네임 서버를 자, 네임 서버의 이름은 dns/서버입니다. 그래서 뭐 디저블 시켰다가 다시 한번 이네이블 시켜주시게 되면 자, 이렇게 네임 서버가 러닝 중이다 라고 이렇게 나오면 성공을 하신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DNS 서버 테스트 했던 것처럼 앞에서 ns 록업으로 테스트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임 서버에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챕터 자, 여기는 다운입니다. 다운 챕터 22에 가셔서 자, dns 9.gb라는 파일이 있죠. 9.gb라는 파일을 이렇게 풀어주시면 자, 여기에 namedD라는 디렉토리가 있으면서 이제 이렇게 파일이 있죠. 자, 그러면은 이거를 move 하셔서 namedD를 var 밑에 namedD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죠. 자, vr에 가시게 되면 자, 이렇게 이제 namedD 파일이 있는 겁니다. 자, namedD 현재 여러분들은 pwd 해보시면 var namedD에 가 계시죠. 자, 여기서 뭐 move에서 namedD.conf는 etc로 보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vi로 etc 밑에 namedD.conf 파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옵션스에서 디렉토리는 var namedD 앞에서 봤었고요. 그 다음에 존은 뭐 .hint namedD 자, conf1.com이라고 임의로 만들기로 했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외부에 다른 외부에서 도메인을 관리해주는 그런 서비스 업체에서 도메인을 이제 신청을 하시면 되겠죠. 안 쓰는 도메인을. 하지만 저는 일단은 가상이기 때문에 받았다라고 가정을 하고 conf1.com으로 했고 자, 타입은 마스터, 파일은 conf1.zone, 그 다음에 allow dash update.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64로 바꿔야겠죠. 여러분들 그 IP는 거꾸로입니다. 그냥 192.168.64.3 뭐 이렇게 가는 거니까 거꾸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지리 부분 타입도 마스터고요. 그 다음 파일은 conf1.rzone으로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로컬은 0.0.127, 127.0.0.1이니까요. 인데시 어드레스 알파, 타입은 마스터, 파일은 로컬 zone, allow dash update는 none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막아줬죠. 자, 이렇게 해서 저장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etc 밑에 namedD.conf 파일이 만들어졌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파일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VI로 편집을 하시면 됩니다. 자, 현재 여러분들의 위치는 var namedD입니다. 자, corp1 존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우선은 여기서 세미콜론 $TTL은 이제 TTL 값이었고, 세미콜론은 주석이었습니다. 자, 골뱅이 앞에 주소였고요. 여기서 네임 서버 중에 이 부분은 좀 바꿔야겠죠. 1이죠. 자, 그리고 in ns 자, IP 주소를 좀 제가 바꾸겠습니다. 자, 192.168.20.40이 아니라 이게 아니라 다시 한번 해야겠네요. 페이스트 하시고요. 여기가 64.3으로 바꿔야겠죠. 자, 그러면 전부 바뀌었죠. 좀 보기 좋게 이렇게 좀 순서를 맞춰주시면 자, NS1에 대한 IP 주소가 이거죠. 168.64.3
그 다음에 뭐 FTP, W, 그 다음에 메일, 로컬호스트 다 이제 설정이 됐죠. 자, 이런 다음에 저장을 하고 나오시면 코프 1.r존이 생성이 됐고요. 자, 코프 1. 존이고요. r존을 보시게 되면 뭐 동일합니다. 여기서 동일하게 하시고요. 자, 끝자리가 3이었죠. 끝자리가 3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3 골뱅이 하게 되면 이게 뒤에 이제 64.168.192. in-address 알파가 붙는 거고, 그 다음에 in ptr, 그 다음에 도메인 주소 뒤에 꼭 점이 붙는다는 거를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분들이 바꿔주실 때 뭐 이 정도, 이건 2008년으로 되어 있는데 2010년, 자, 지금은 10월이죠. 10월 10일. 그 다음에 뭐 이건 1 정도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좀 더 마찬가지예요. 시리얼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2010년 10월 10일. 자, 시리얼은 1번이다. 자, 그 다음에 local.zo는 뭐 바꿀 게 없겠죠. 여기서는 뭐 동일하게 쓰신 거니까 이 부분은 바꾸실 내용이 없고요. 저 시리얼 정도는 바꾸면 되겠네요. 시리얼을 자, 2010년 10월 10일 01이다. 이렇게. 이거는 이제 시리얼 값은 그 바꾼 거에서 숫자가 하나만, 끝자리가 하나만 올라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named.root는 인터넷으로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named.root 부분은 저희가 wget으로 받았던 것처럼 여기 인터넷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anonymous FTP로 이 사이트에서 자, anonymous FTP로 이 named.root라고 하는 것을 받으시면 됩니다. 저는 이게 이제 먼저 받은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존 데이터베이스 파일이 준비가 되면 자, 여러분들은 이제 서비스를 실행을 시키셔야겠죠. DNS라고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DNS 서버라고 하는 게 현재 디저블이 되어 있죠. DNS 서버라는 게 디저블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vcadm 자, enable DNS 서버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자, 그러면 namedD가 이제 실행이 됐는지를 확인을 하시고요. usr sb의 namedD가 현재 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resolve.comp라고 하는 파일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자, 기존의 거는 주석 처리를 해주시고요. 자, 이제 이게 192.168.64.3으로 바뀐 거죠. 자, 이거를 저장하고 나오시면, 자, 이 부분, 이 샵은 주석입니다. 여기서 자, 네임 서버가 192.168.64.3이다 라고 이제 한 거죠. 그리고 네임 서버가 현재 떴고요. 자, 그러면 이제 테스트를 해보셔야겠죠. su logup이라고 하는 것으로 테스트를 해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자, curp1.com이 나오냐? 그러면 이제 IP가 나오면 되겠죠. curp1.com의 IP가 192.168.64.3이다. 자, 그럼 ftp.curp1.com 자, curp1.com mail.curp1.com 이렇게 하시게 되면 전부 다 나오죠. 예를 들어서 setQ는 뭐 ns 그렇게 되고 curp1.com의 도메인의 네임 서버는 뭐냐 그랬더니 ns1.curp1.com.이다 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자, 메일 서버 주소는 뭐냐? curp1.com의 메일 서버 주소는 mail.curp1.com.이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 DNS를 설정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뭐 FTP 서버나 웹 서버 뭐 이런 것에 적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FTP 하시게 되면 ftp.curp1.com 이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죠. 원래는 IP로 하셔야 되는데 이제부터는 이렇게 도메인으로 직접 관리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by죠. 뭐 웹서버도 마찬가지겠죠. 웹서버도 마찬가지다. 웹서버 데모는 안 떠있네요.
그래서 앞전에서 저희가 웹서버를 봤을 때 저희는 IP를 192.168.64.3 뭐 이렇게 썼는데 그게 아니라 corp1.com 이렇게 하셔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로컬에서만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DNS를 로컬에서 테스트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DNS에 대한 서버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